네, 안녕하십니까. 광닭입니다. 가을이 오나 싶었더니 다시 한여름으로 돌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한낮에는 꽤 덥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물도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고, 여러분들 건강도 잘 살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작물은 생강입니다. 생강을 재배하는 것 중에서도 오늘 특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것. 그게 뭘까요? 자, 이 시기가 중요한 두 가지 것은 생산량을 약 30%까지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잘 보셔서 가을에 수확하실 때 생강을 좀 풍성하게 수확하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 원리와 내용을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응용도 하실 수 있을 거고,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조금 더 변형을 하실 수 있을 거고, 또 어디 가서 그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제 영상 보신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생강 증산을 할 수 있는 30% 정도 양을 늘려 수확하실 수 있는 그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벌레와의 싸움입니다. 이 생강은 특히 화밤 나방과 조명 나방 같은 그런 나방류의 피해가 아주 큰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녀석들은 유충기에 이때를 제외하고는 약효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방을 하거나 혹은 그때 방제를 하셔야지, 이게 이미 성충이 돼버리면 방제가 효과가 없다고 하니까 이건 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이런 나방류들은 이제 10월 중순 정도 가야 이런 나방들이 이제 피해가 없어집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이 생강들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 키워놓은 생강 다 죽일 수는 없죠. 이 나방들은 고약한 것이 뭐냐면, 이파리에 알을 나누면 그 알들이 부화를 해서 유충들이 생강의 줄기를 허리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생강의 뿌리까지 썩어버립니다. 그거를 방지하는 방법과 좀 이제 고민이 좀 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농약을 쓰기가 싫은데 하시는 분들은, 보이시나요? 플라스틱 통을 제가 몇 개 매달아 놓은 거 보이시죠? 저게 트랩입니다. 일종의 덫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사실 뭐 저게 100% 방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난 도저히 농약은 쓰기 싫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지금 찍다 보니까 저게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특별한 비율 같은 거 없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뭐 몇 대 1 몇 대 1 하던데 과학적으로 아무런 근거 없습니다. 다만 그냥 막걸리는 꼭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초산이 시큼한 냄새가 나죠. 그 초산이 이 벌레들을 유인하는 그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걸리를 뭐 한 반 컵 정도 넣으시고, 소주를 소주잔으로 한 잔 정도만 넣으시고, 물을 좀 타서 저렇게 그 페트병 옆에 구멍을 좀 뚫어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렇게 뚫어서 약간 열어놨죠. 저렇게 뚫어서 열어놓으면 나방들이 왔다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닥에 이렇게 사체가 지금 잔뜩 쌓여 있는 거 보이시죠? 저렇게 나방의 사체들입니다, 저게.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강밭 주변으로 저걸 좀 쭉 둘러서 한 너댓 개 지금 매달아 놨는데요. 효과가 100% 예방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만족할 만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걸 100%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저게 모든 만병통치인 것처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일종의 저런 방법도 하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한냉사를 씌워서 나방들이 아예 접근을 못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뭐 농약을 쓰는 것도 저는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가장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농약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는 9월 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약재 하나 사시면 배추의 총벌레를 잡는 데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겸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 나방 방지할 수 있는 약을 사셔서 생강 하나 쓰시고, 배추에도 쓰시고, 뭐 농약을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죠. 나는 농약 싫다 하시는 분들은 쓰지 마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나방을 방지해 주셔야지, 아니면 생강 하나도 수확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강밭 확인하셔서 별 상처가 없다 그러시면 예방 차원에서 한번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미 어떤 증상이 나타나서 줄기가 쓰러지기 시작하면 약을 아무리 뿌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줄기 안으로 들어가 버린 벌레는 약을 뿌려도 죽지 않습니다. 약이 닿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예방 차원에서 뿌려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본론은 지금부터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오늘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생강의 양을 30%까지 늘려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간단합니다. 제가 뭐 내용이 무슨 저만 알고 있는 비법인 것처럼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추비와 복토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중요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바로 그게 왜 지금이어야 하냐는 겁니다. 이거는 8월 달이나 7월 달에 해줘도 별 의미가 없고요. 10월 달에 해줘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8월 말부터 9월 초 이 시기에 해주셔야 딱 효과가 나옵니다. 다 그 청소년들도 키가 크고 몸이 성장하는데 다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생강도 성장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생강은 저희가 5월달이나 뭐 이때 파종을 하게 되면 11월까지 아주 길게 재배를 하는 작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밑거름만으로 생강을 키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밑거름은 보통 한 2달 정도면 그 효과가 다 되죠. 그래서 밑거름만으로 생강을 키우신다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번의 추비를 합니다. 그래서 밑거름 50%, 그 다음에 25%는 1차 웃거름, 25%는 2차 웃거름을 하는데 1차 웃거름을 하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1차 웃거름을 하는 시기는 이제 저 줄기들이 왕성하게 올라오는 그 시기에 해줘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2차 추비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게 웬고하니 지금 8월 말부터 9월 초 생강은 잎도 다 키웠고 이제 본격적으로 뿌리를 좀 키울 시기인데 거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밑에 그 생강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튼실하고 굵직하고 한 생강을 수확하고 싶으시다면 이건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앞에 뭐 농약을 뿌린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는 건 선택사항입니다. 본인의 철학에 따라서 나는 무농약이다 뭐다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는 문제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이 복토와 추비는 반드시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선택사항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여기에 화학비료를 쓸 것이냐 혹은 거름을 쓸 것이냐 이런 문제는 본인의 선택사항입니다. 하지만 저는 뭐 제가 비료의 사항을 막 권장해드리는 사람은 아닌데 이 지금 9월 초 이 시기가 약간 제가 아까 8월 말부터라고 했기 때문에 약간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게 이제 효과가 있게 하려면 즉시 효과를 좀 나타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합 비료를 요소는 쓰지 마십시오. 요소는 쓰지 마시고 복합 비료를 흙에 섞어서 그 다음에 거기에 거름도 좀 일부 넣어주시고 그래서 흙과 거름과 복합 비료를 적당히 섞어서 그런데 복합 비료의 양도 많이 넣지 마십시오. 보통 생강은 뭐 전문 농가가 아니고는 생강을 많이 기르지는 않으시지 않습니까? 텃밭 한쪽에 뭐 몇 뿌리 정도 많아봐야 뭐 저처럼 이렇게 지금 한 30여 뿌리 뭐 이렇게 심으시는 정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복합 비료 한 주먹 정도를 흙에 섞어서 거름 모종삽으로 한 2-3개 섞어서 이렇게 흙과 섞어 가지고 저 생강의 윗부분을 덮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생강이 지금쯤 막 비대가 되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생강이 흙 위로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그런 노출이 되는 생강들을 덮어주는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북주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비를 통해서 양분을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겁니다. 이 생강을 아무 때나 거름을 한다고 그 거름이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생강이 지금 비대기에 있을 때 8월 말 9월 초 비대기에 있을 때 추비를 해주셔야 이게 효과가 나타난다 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흙에 거름 비료 이걸 좀 섞어서 한번 복토하는 모습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건 뭐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드리기 위한 거고 흙을 준비하시고 거기에 복합 비료 적당량 하고 거름을 적당량 섞으셔서 이렇게 섞어서 흙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한 거고 좀 넉넉히 하셔야 저걸 덮을 수 있겠죠. 흙을 좀 넉넉히 하셔서 자 한번 덮어주러 가보겠습니다. 자, 이 흙을 위에서 뿌리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옆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덮어주시듯이 이렇게 던져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강이
우선 생강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 속으로 흙으로 이제 이 거름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 안쪽까지 다 이렇게 비닐 피복을 하신 경우에는 그 구멍이 있는 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덮어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조심하실 거, 생강의 복토는 비가 오기 전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혹은 비 소식이 없다 그러면 저렇게 복토를 해주시고 나서 물을 한번 흠뻑 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땅으로 밀착도 되고 또 저 거름기가 땅속으로 스며들기도 하겠죠. 그리고 저처럼 저렇게 비닐 멀칭해서 재배하시는 분들이라면 비닐을 찢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저 안에서 풀이 잘 못 자랍니다. 그늘지고 그래서 잘 못 자랍니다. 혹은 지피나 왕겨 같은 걸로 멀칭해서 기르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 위에 그냥 흙을 덮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농약 같은 걸 살포하실 분들은 비 오기 전날 하시면 안 되겠죠. 농약이 다 씻겨 내려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은 좀 흐린 날, 초저녁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방은 야행성이기 때문에 초저녁에 농약을 뿌려주시는 게 좋고, 지금 보여드린 이런 복토는 가급적인 비 오기 전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강의 그 수확량을 늘려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좀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오늘 배운 내용 한번 해보시고요. 11월에 좀 더 굵고 좀 풍성한 수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